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네. 대장동 관련돼서는 좀 호기심이 들죠.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작부터 사기예요. 시작부터.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사기예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이명박 정권에서? 아니.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는 단계부터 사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산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정식 자산관리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네. 의원님 왜 이렇게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세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고도의 전략 아니세요? 요 사건의 맹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법상 네.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최소 자본금 70억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인력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신청 일주일 전에 그냥 자본금 5천만 원짜리로 그거 하루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인가는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청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회사예요. 네. 그걸 가산점을 주고 사업자로 선정해서 더군다나 나중에 수수료도 자산관리 수수료도 140억 원을 또 줘요. 네, 제가 반박해야죠. 그 의원님이 사기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법조 엘리트의 사기성 발언이 아닌가 혼자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나오는 이 AMC 그러니까 화천대유 자산관리사는요 시행을 겸하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AMC 그렇게 자산관리사가 PFV 즉 SPC와 연관된 경우에는 그 자본과 관련한 70억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찾아보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PFV와 연관된 AMC의 경우는 즉 성남의 뜰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화천대유는 법인세법에 규정을 잠시만요. 했습니다. AMC, HV 저 싫어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복잡하죠? 이제 여기까지 나 공부 안 할래요. 자,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줘서 곽상도 아들한테 돈을 몰아줬다 이겁니까?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결국에 뭐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취한 이익 매출이 아니고 그냥 이익 남은 게 대략 7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50억이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간 거죠. 이거는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들 보고 줬겠어요. 50억을. 곽상도 의원 보고 준 그렇죠. 거지. 근데 전체 이재명 지사가 준 겁니까 그걸? 아니 그 사업 구조를 짜준 거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가 짠 거니까. 아니 지금 화천대유에서 네. 화천대유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잠시만요. 곽상도 의원 나온 제가 거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돈을 7천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50억을 줄 정도로 돈이 넘쳐나요. 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돈 잔치 7천억 원을 어떻게 벌일 수 있게 됐느냐. 결국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구조를 짜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게요. 일단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이 표현이 트릭인데요. 성남시가 결정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을 개발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민간 측, 그러니까 성남시는 그것과 관련하여 총 돈이 얼마가 남든 5,503억을
성남시가 우선 가져오기로 했고 실패하건 성공하건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7천억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 4,400억 원입니다. 그건 배당 이익이고. 아니 그러니까 4,4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아직 그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7천억 원이라는 건 완전히 의원님의 추측치예요.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7천억인지. 아니 잠깐만요. 네. 그것도 아직 발표되기 전에는 추측치고요. 지금까지 나온 건 계산 다 나왔어요. 4,400억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4,400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을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할 수 있나 없습니다. 이건 은행에 물어보시고요. 있어요. 은행에 물어보세요. 이제 화천대유 아니고 곽천대유라고 끝났대요. 사람들이 50억 게임이었고 이거 아빠의 힘으로 다 했다고 이렇게 아니 그럼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6,950억은 왜 아니 그냥 지금 여기서 묻혀요? 잠깐만요. 6,950억이 남아 의원님 있는데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김만배는 당연하고요. 남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천화동인 4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피고인이 됐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 전에 민간 개발하던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신영수 전 의원 측을. 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 사건에 남욱 피고인 천화동인 4호, 조윤성 변호인 당시 천화동인 6호, 박영수 변호인 당시 딸이 화천대유 근무 그리고 박영수 고문 그리고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잖아요. 강찬우. 수원지검장 강찬우 자문하고 있고요. 화천대유에 2심 판사가 최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죄 때렸어요. 이 사안을. 무죄 때린 과정도 보셨겠지만 참 이상해요. 그건 1심부터 문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심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2심에 무죄 나온 후 검사 측과 피고 측이 전부 상고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0년이 지나서 이 화천대유와 관계되는데 여기 남욱 사건의 피고인 남욱, 변호인 2명, 그리고 당시의 검사, 그리고 판사까지가 다 국민의힘 쪽입니까? 아니 그리고 누가, 거기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곽상도 박영수 의원 특검이 아들 나왔죠. 국민의힘 쪽 사람이에요? 박영수 엉뚱한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국민의당에서 추천해가지고 국민의당이 특검이 됐다. 추천했잖아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비리가 딱 하나 나왔어요. 딱 하나 나온 비리가 있어 보이는 액수가 나온 건 곽상도 아들 한 명입니다. 50억 퇴직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원유철 전 원내대표죠. 원유철 대표가 구속되기 전까지 여기서 월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받으면서 자문 고문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증거와 액수가 나온 건 전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 사실 이재명 후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 사건 파면서 정말 일 잘했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잠깐만. 이게 의원님이 억지세요.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이 어떻게 7천억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요. 이건 구조는 그때 칼자루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쥐고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하고 사실상 한 몸이에요.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공사고 사장의 임명권도 성남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 있고 그러니까. 성남시라고 봐도 자, 과언이 아닙니다. 질문 몇 개 갑니다. 예. 아니 제가 사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아들 50억 원 받은 거 알았잖아요. 그거 왜 추석 이게 전에 얘기 안 일부 했어요? 지도부가 추석 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네. 뭐 직접 아니 물어보진 인정했어요. 않았는데. 추석 전에 제보 받았다고 김기현 대표가 인정했습니다. 5526님께서는 사기라면 LH는 손 떼라. 공영개발하지 말라. 이 발언부터 사기의 시작 아닌가요? 물어보는데. 그 얘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남들이 말아먹으려고 한 거 우리가 좀 말아먹은 거 먹었기로서니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LH를 손떼게 반박하겠습니다. 한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민간 합동 방식이라는 형식을 갖고 사실상 화천대유 쪽에 7천억을 몰아준 것도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의원님은 타임머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측, 이재명 시장 측이 뭘 해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해먹은 거예요. 성남 시민들이 5,503억. 아이고 화천대유 그런 거고요. 천화동이 그 5사람한테 7천억 몰아준 게 어떻게 성남 아니, 시민한테 그러니까 준 겁니까? 의원님이야말로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억지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억지는 오늘 최 이거 의원님이 보시면 많이 되는데 당시에 2014년, 15년 그리고 2012년에 성남시 의회 속기록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새누리당 쪽 성남 시의원들이 민간 분양으로 돌려라. 민간 개발로 돌리라고 하면서 근거가 분양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게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4, 2015년에 경기도에 무려 6,000호의 아파트가 미분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치로 이 사업에서 민간 측이 가져갈 수 있는 액수는 당시에 1,800억이었습니다. 잠깐 정치적원의 시점 2부에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끝났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마이크 끄고 자. 하자고요. 마이크 끄고 하자고요. 아이, 그럼 이따가요. 의미가 없지. 아니 의원님.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윤태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3년 전 아빠는 담도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와 재혼했던 새엄마는 윤태기에게 남겨졌던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윤태기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이면 성인이 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윤태기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기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윤태기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으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1mm 내외의 적은 양이지만 강우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요. 하늘도 오늘과 내일 모레 글피까지 흐리다가 글피 오후에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수요일까지 주로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도 쪽의 기온이 좀 낮을 수 있겠고요.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 대구와 함께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25도까지 오르는데 그쳤고요. 수요일도 23도의 낮 기온 서울은 예상됩니다. 내일 세종시가 25도, 광주는 27, 제주 29도로 일부 남부지방은 좀 덥고요. 중부와 동해안이 내일은 선선해서 강릉도 23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까지 이렇게 약하게 빗방울이나 약한 비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에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밤에 그 밖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은 종일 전국이 빗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또 수요일 낮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 목요일은 다시금 더워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당분간 좋은 상태 유지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 2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1부가 궁금할 텐데 1부 뜨거웠는데 김용남 의원 엄청 뜨거웠는데 자 1부가 듣고 싶은 분들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해서 7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정보센터 라디오 정보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총 2,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키맨들 중 대주주가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뭉칫돈 흐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근무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최근 회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와 일선시군이 도민 모두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15개 시군 중 당진시는 정부 결정 존중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지원금 전 시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독일 최대주인 노트르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 1지역구에 사회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혜원 씨가 첫 한국계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7천억 원의 수익을 몰아준 건 성남시다.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준 특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근데 왜 몰아줄 거면 그냥 성남시가 다 먹으면 되지. 민관 합동으로 굳이 이렇게. 성남시 회계로 들어가면 좀 속된 말입니다만 해먹기 어렵잖아요. 나눠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은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기였어요. 그리고 사업 구조를 아주 기형적으로 짰어요. 제가 보기엔 화천대유 측으로 들어간 7천억 원은 범죄 수익으로 보입니다. 이거 몰수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7천억 중에 50억을 지금 받은 거로 확인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 네. 사실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겠죠. 그렇죠. 이 부분 철저히 수사해서 구속이 됐던 어떤 법적 책임도 물려야 하고 나머지 6,950억 원의 실제 주인도 철저한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이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거의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자, 최민희 의원. 예, 그래서 그쪽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보고 그 나온 팩트만큼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돈으로 나온 건 곽상도 의원 50억. 그다음에 좀 아까 확인된 건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당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당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된 사람이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하자고 했죠. 네. 근데 그때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한 건데 박영수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하나를 지금 분양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이 두 개입니다. 돈과 관련한 비리일지 모르는 액수와 뭔가 물질적인 것이 특정된 거.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스치기만 해도 50억이에요. 그리고 네. 이 동네는 원래 그래요? 아니 그 동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화천대유 그쪽 동네가. 거기만 그래요. 다른 시행사는 안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적절하게 공약을 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여야를 넘어서 이게 공약화해서 이게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나친 소득을 네.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거는 끝냈으면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 네. 하나씩 배워야 되죠. 네. 화천대유에 7천억 몰아주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누가 몰아줬어요? 아니 새누리당 쪽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잠깐만요. 몰아줬죠. 그 전에 신영수 전 의원과 새누리당 쪽은 100% 다 몰아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나마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5,503억을 시민께 환수한 이재명 전 시장 정말 칭찬합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린데요.
그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 대장동 사업하고 제1공단 사업은 결합 사업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재명 시장이 끊어내면서 이거 복잡해지죠. 없죠. 복잡해지죠. 그게 기부 체납이라고 우기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1431님께서 MB가 민간에 넘기라고 했다면서요. 왜 자꾸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는 건가요? 얘기하고요. 김세윤님 원래 100% 먹는 거 이재명이 성남시장 돼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아닌가요? 물어봅니다. 정충용님께서는 성남 시민인데 제가 먹었나요?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dom기용님께서 저는 이재명이 잘못이 있다면 아쉽게도 저런 비리 업체를 선정하게 된 선정 과정에 잘못이 있다. 이거 하나로 보이네요. 나머지는 그냥 법조 게이트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법조인들이 막 나옵니다. 친한 형이었다, 멘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렇게 퍼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친해서 그렇게 돈을 받았을까요?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도 좀 하죠. 토론회로 가볼까요? 네. 그리고 그건 작게 하자고요. 목소리 작게. 네. 자, 곽상도 의원이 연루된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좀 소상히 밝혀가지고 어떤 후보들이 이건 잘 밝혀가지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리고 이거는 따끔하게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탈당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수사로 그렇죠. 수사로 밝혀야죠. 네, 돈이 50억이나 지나갔습니다. 자,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얘기도 나왔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던졌네요. 네. 이게 작게 501호를 이게 발동되었을 때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윤석열 후보가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건 김용남 전 의원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왜 저한테? 작게 정무 특보잖아요. 작게 501호는 이미 한미 간에 이미 협의하에 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사전에 학습 좀 잘 시키시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핵 공유 등 발언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을 그렇게도 모르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사실은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작게 전시 작전 계획의 준말이죠. 근데 네. 작게 5027 5027은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501호는 사실은 최근 일이죠. 자, 5027에 비해서는. 그렇죠. 당연하죠. 5027은 그렇죠. 옛날부터 네. 5027에 의한 전시계획 같은 거는 많이 논의가 돼 왔습니다만 501호는 비교적 최신 거고 사실은 그 작게 내용을 다 알긴 어려워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그게 사실 1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1급 비밀로 알려진 거를 홍준표 후보는 알고 윤석열 후보는 몰랐네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의원님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그게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발효된다. 그러면 그게 1급 비밀이고 작게 501호 관련 보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1급 비밀을 다 보도한 겁니까? 작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1급 비밀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그래요. 작게 네. 501호 잠깐만요. 작게 501호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1급 비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이 문제는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다 아는데 1급 비밀이어서 그냥 말 안 한 걸로 그럼 연기한 걸로. 홍준표 후보는 1급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빨리 고발하십시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잘못한 것으로 네. 정리하자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미국하고 핵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 내용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술핵 배치는 윤석열 후보가 반대한 거예요. 전술핵 배치는 반대하고. 그러면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향은 안 맞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핵 공유는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의 핵 전력을 유사시에 공유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윤석열 한반도를 후보는. 핵 전장으로 만들자?
아니 북한은 이미 지금 북한이 뭐라 그랬어요 어제.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자신들이 핵 갖고 있다는 걸 주장하면서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맨손으로 싸워요? 소총으로 싸워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북한을 갖고 있는데 핵을 그게 갖고 있는데 아니죠. 북한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북한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해야지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부터 김정일까지 전부 다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 건데 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을 해야지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도 뭐 유사시에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을 공유하자든가 전순핵을 공유하자는 주장이 그쪽에서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 자, 것이죠. 옛날에 김일성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할 때는요. 그때는 북한이 핵 개발하기 이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주한미군은 전술핵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미군이 갖고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그 DJ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해갖고 이제는 남한에는 주한미군도 전술핵이나 핵을 안 갖고 있고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핵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3050님께서 저는요 최민희 의원님만 나오시면 반찬을 못합니다. 한마디 놓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인숙님 문자 보면 오늘은 보통은 김용남 의원님을 다 좋아하는데.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기 그 50억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지금 북한 핵 문제도 핵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아니 이 이런 부분은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런 뭐 건가요? 날마다 뭐 장이 서요. 오늘은 의원님이 비 오고 제가 해 뜨는 날이라 그런데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은도 동의한 사안이고요. 우리가 북한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들을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액면 그대로일까? 네. 북한이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여야가 대한민국을 같이 이끄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나섰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토론과 네. 그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자 1269님께서 작게 501호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군사기밀인 것 같은데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김용남 의원님 주자가 지금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김용남 의원님 예. TV토론 끝나고 네. 이제 모여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어제 토론 잘했다. 오늘 어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캠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단점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장점이기도 한데 윤석열 후보가 척을 못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뭐 이런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안 됐는데 아까 했다면서요. 뭘요? 그래서 본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닌데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오면 네. 이게 얼굴에 약간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TV 토론이 이제 어제가 3회차 토론이었잖아요. 예.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이게 2차 경선 때까지 앞으로 3번 더 남았고 네. 본경선 때 10번 한대요. 네. 그러니까 하루 건너 하루씩 TV 토론이에요. 무슨 TV 토론하다가 다른 선거운동은 거의 못할 지경인데 네. 나날이 이렇게 일신 우일신 하는 모습이 네. 보여질 거로 기대합니다. 2335님께서 말만 하면 해설이 필요한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봉규님 정략 통작 모르는데 부동산 정책 발표하고 작게도 모르는데 안보 타령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도 발언을. 네. 네, 네. 근데 의원님이 그 토론 보시면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네, 그 말이 또 이번에 청약 통장 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게 501호 건 다음에 어떤 그 라임이 나왔냐면 본인은 무지하고 아내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무지유지. 예, 무지유지 라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아까도 척을 잘 못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모르는 척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 토론이 저도 민주당의 방송 토론이 너무 많아서 토론 못하다 죽은 귀신이 정치권에 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신의신 하길 기대하나 정말 험난한 게 기다리고 있을 아니요,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자고요. 신용호님께서 작게 502를 지금 네이버 검색하니까 바로 나와요. 1급 비밀이라는데. 김종현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진심 응원의 말씀 올립니다. 응원하는 분이에요. 이제 좀 화천대유에서 화자도 언급하지 마세요. 이제 국민은 화천대유 하면 곽기현 아들 50억 특혜와 이재명의 성공 사례로 떠올립니다. 그럼 의도와 달리 국힘한테 불리합니다. 이 얘기는 좀 얘기하고 싶지는 않죠, 의원님도. 아니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 그래요? 사안은. 예. 네, 더 밝혀야 됩니까? 아 그럼요. 자, 짧게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게 전남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가 신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대장동 의혹이 좀 영향을 끼치나? 아니면 또 워낙 지역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북 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결선이 없겠구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적어도 55% 이상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판세를 조금 어떻게든 소위 이게 결선 안 가게 하려면.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선에 갈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고 보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짜놓은 프레임에 이낙연 후보가 같이 들어가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임 때문에 호남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 55% 이상 광주 전남은 얻을 수 있었는데 5%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574님께서 윤석열 모른다고 고백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진솔하게 보인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견고합니다. 9646님, 김용남 의원으로 대통령 후보를 바꿉시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네. 김용남 이게 후보의 옛날 같으면 대역죄죠. 네. 그런데 지금은 김용남 후보의 지지도는 쑥쑥 올라간다.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